자, 시사건건 네 번째 이야기 들어갑니다. 박원순 시장의 자전거 고속도로. 제가 요즘 정치인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홈페이지에 누가 올려주셨어요. 이걸 너무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님에 대한 제 개인적인 평가와 곁들여 이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최근에 박원순 시장님 보고타에 가셨습니다. 남미 순방 보고타에 가셨어요. 콜롬비아에 가셨는데, 그렇죠. 그 콜롬비아가 그 우리나라에서 6.25 때 유일하게 파병을 한 남미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나름 인연이 있는 국가고, 그리고 콜롬비아 보고타가 자전거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대요. 자전거 시설이 도심에 굉장히 잘 돼 있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시찰을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기자들을 불러놓고 선언을 하신 게, 이제 서울에 자전거 하이웨이를 구축해서 서울을 자전거 천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불타올랐죠, 기사가. 말이 되냐부터 시작을 해서. 잘만 만들면은 서울이 동그래가지고요. 사실 자전거 도로가 잘 만들어 놓으면 자전거 타고 여기저기 다닐만 하긴 해요. 자전거가 근데 어떻게 잘 만들어 놓을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 가지 여기서 이제 자전거 하이웨이라는 걸 말하거든요. 네. 근데 자전거 하이웨이는 뭐냐면, 지금 그 서울 도심에 보면 자전거 도로를 놓을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앙버스 차로 있고, 그다음에 인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버스 차로 때문에 차로도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가도로처럼 중앙차로 위로 뽑아서 위에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 그게 자전거 하이웨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돈 이건 많이 들겠는데? 돈 많이 들죠.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근데 전 처음에 자전거 고속도로라는 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딱 느낌 봐도 전시행정 같은 느낌이 어느 정도 약간 들잖아요. 근데 요즘에 모든 세계적으로 자전거가 미국에서도 사실 유행이긴 해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으로 중요시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미국은 비만율입니다. 비만율. 미국은 비만율이 너무 심하니까 사람들이 자전거라도 타고 다녀서 비만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자라는 그게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도심에서 특히 유럽 같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유럽 여행 다녀보면 도심이 굉장히 좁잖아요. 반경 2km 이내에 중요한 시설들이 다 있다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분산되어 있고요. 그런 환경에서는 자전거가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그렇죠. 게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미국도 도시 전체에 자전거 도로를 까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스턴이나 아니면 LA 같은 제일 도심, 완전 센트럴 시티에만 이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큰 흐름이고요. 근데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다. 그런 거는 부정할 수 없는데, 근데 왜 서울에 자전거 하이웨이로 만들게 되냐?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의견이 분분한 거죠. 저는 이게 분명 이 박원순 시장이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네. 대통령이 요즘에 그런 낌새가 많이 보이죠. 근데 이게 그 뭐였지? 그 서울역 서울역 고가도로. 이상한 그거 서울로인가요? 2016, 2017. 거기에 이상한 거 만든 거보다 대통령병 걸려서 뭔가 하고 싶으면 저는 이게 차라리 나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MB도 서울시장일 때 잘했다라고 평가받는 게 몇 가지 있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청계천 있고, 그다음에 환승 버스 전용차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밀어붙여서, 청계천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들고 어쩌고 하지만, 사실 서울 도심에 그런 어떤 좀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거가 있다라는 건 저는 비용이 좀 들어서 사실은 이게 흐르는 물이 강제로 물을 흐르게 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서울이 돈이 없는 도시도 아니고,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랜드마크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저는 그런 청계천도 전 잘했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게 과감하게 그 서울 도심의 랜드마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서울이 볼거리도 별로 없고, 남산타워나 가고 63빌딩 가고 이게 전부였던 시절, 롯데월드 이게 전부였던 시절인데, 지금은 각 동네별로 다 이제 뭔가 특색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관광지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서울이 진짜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게 너무너무 넘쳐나는 도시로 사실 바뀌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전거 고속도로 돈이 얼마가 들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잘만 해낸다면 좋은 업적이 될 수 있죠. 좋은 업적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만 해낸다면.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참 박원순 시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참 좋게 평가하기도 하면서도 최근엔 실망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최근에 실망을 너무 많이 하고 근데 있어요. 박원순 시장이 사실 우리나라 NGO의 대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대부 같은 사람이고 참여연대라는 NGO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성공적으로 정착을 해서 우리나라 시민사회 그다음에 시민사회의 참여 NGO라는 개념을 거의 정립한 사람이에요. 박원순 시장이라는 분이. 근데 박원순 시장님이 처음 시장이 되고 나서 그때까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시장 재선 3선 하면서부터 이제 더 다음 대선을 위한 행보로 나아가면서 이제 자기가 했던 말과 대치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너무 보여주기 위한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개인적으로 흠결은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 근데 병역 논란, 뭐 아들 병역 논란 이런 거는 사실 그냥 논란을 위한 논란인 거고, 근데 지금은 이제 박원순 시장의 그 자체의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실망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와이프가 너무 얼굴을 뜯어 고쳤다. 근데 그런 건 가십이죠. 그런 건 가십이고. 근데 제가 박원순 시장은 의사들도 되게 굉장히 안 좋아해요. 의사들이 박원순 시장을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제일 안 좋아하게 되는 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메르스 사태 때. 메르스 사태 때 삼성 서울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을 마치 고의로 이제 퍼뜨리는 것처럼 보이게 한 첫 번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박원순 시장이 그 내 집 옆 의사라는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내 집 옆 의사가 뭐냐면 서울시에서 그 사람들의 개인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내 집 옆에 심장마비 환자가 생기면 가장 근처에 있는 집에서 쉬고 있는 그냥 일반 시민인 의사가 가서 응급처치를 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도입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선의를 강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선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이 하시는 걸 보면 박원순 시장이 과거에 NGO 할 때 얼마나 선의에 가득 차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포기하고 일을 했습니까? 근데 남들도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네, 방송에서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뭐 쉬는 날 산에 가면 좋지 않아요? 하면서 이제 수행원들 같이 등산시키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인생을 사신 건 저도 동의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던 분이었고, 시장 지금 3선 하시기 전까지. 근데 과연 지금 시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지금 하시고 있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으로 봤던 사람 후배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겠냐, 그런 거는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박원순의 강점은 디테일에 있고, 그 초반에는 뭐였냐면 서울시장이 모양 빠지게 협찬이나 받으러 다닌다. 박원순은 세금 아끼는데 협찬 좀 받으면 어떠냐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 지하철 광고도 빼겠다 막 이러면서 세금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서 원래 자기 스타일 좀 버리는, 그렇게 좀 되고 대선 후보로, 유력 대선 후보로 거론이 되면서 이 MB가 만들어 온 거거든요. 큰 건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 버스 중앙 차선제나 환승이라든지 청계천 이런 게 있어야 돼서, 그래서 우리 오세훈 시장이 세빛 둥둥 선물 그냥 딱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세빛 둥둥 띄웠잖아요. 세금 둥둥섬 띄웠잖아요. 뭔가 그런 걸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도 뭔가 좀 큰 건을 하나 하고, 자기는 원래 강점은 디테일한 것들에 있었어요. 그리고 서울시 초반에 박원순 시장이 칭찬받았던 게, 뉴타운 미분양 난 거를, 거기를 아이디어를 내서 평수 큰 거가 안 팔리니까 쪼개가지고 젊은 층들한테 굉장히 저렴하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서 사무실을 거기서 차려가지고 뭐 답은 현장에 있다 뭐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일을 되게 뭐 좀 해묵은 과제들 같은 경우로 박원순식 해법으로 잘 풀어내면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었어요. 저런 특이한 시장인데 되게 일을 잘하는 시장이구나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점점 그런 디테일이 강점인 박원순 시장이 이제 선이 굵은 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좀 네.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실에 보면 서류가 엄청 쌓여 있는 네. 사진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네티즌들이 분석하기로는 서류의 위치가 몇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가장 또 논란이 많았던 게 구두가 밑창이 달아해진 모습을 찍어서 하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서민적인 이미지는 보여줄 수 있지만, 근데 얼마 전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원룸의 옥탑방에 혼자 네, 기거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옥탑방 옆에 보좌관들이 2명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사실 시장이 일을 잘하겠다고 하면 에어컨 잘 나오는 데서 더 열심히 일을 해도 되는데, 굳이 왜 그런 데서 보여주기 위한, 정말 그건 누가 봐도 보여주기 위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굳이 왜 하시냐고요. 안 해도 잘 하시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기왕에 보여주기식 뭔가를 큰 건을 하고 싶다면 그 이상한 신발 같은 거 뭐 쓰레기 같은 예술품 돈 들여가지고 하지 말고, 예술이랍시고 이거 자전거 고속도로는 잘했으면 좋겠어요. 할 거면. 갑자기 생각나네요. 서울로의 그 쓰레기 신발들이 이렇게 네, 그거 막 그러니까요. 비 왔을 네. 때 뭐, 냄새 엄청 무너지고 막 그것도 막 몇 억짜리라며. 그렇죠. 원래 예술은 다 비싸니까. 네. 근데 이거는 저는 만약에 정말 이게 잘 되면 그 뭐지? 따릉이가 엄청 잘 됐어요. 네, 따릉이가 저도 이제 써보고 싶은데, 따릉이 엄청 잘 됐어요. 네, 따릉이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네, 잘 되고 있고 있어요. 네. 너무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써본 사람들이. 네. 그런데 그 따릉이 시장을 요즘에 제가 그 학교에서 보면은 그 전기 스쿠터 네. 엄청나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어. 저는 이 자전거 하이웨이라는 걸로 좀 할 게 아니라 그 공유 그 뭐지 킥보드라든지 그런 것들만 좀 그 자전거랑 같이 좀 전동 자전거랑 같이 다닐 수 있는 거를 마련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근데 이거 하고 약간 있어요. 여담인데, 여러분들 전동 스쿠터, 전동 자전거 절대 타지 마십시오. 위험해서요? 정말 위험해요. 위험하죠. 정말 오토바이급으로 너무너무 위험하고요. 위험하죠. 그 다음에 바퀴가 작잖아요. 바퀴가 작으면 무조건 뭐에 걸려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신경외과 있는 친구들 있거든요.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정말, 근데 다치면 다 그냥 헬멧도 없이 그냥 백팩 메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정말 심하게 다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시속 20km여도 그렇게 넘어지면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 위험해. 타실 거면 보호 장구를 제대로 하고 타시거나, 아니면 타지 마세요, 제발. 저는 자전거랑 같이 다니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자전거는 네. 자전거대로. 근데 저는 어쨌든 이 따릉이 그 동네에 연두색인가 흰색으로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세워져 있는 거 빼서 내가 쓰고 갖다 M하고 찍고 다른 가면 데다가 돼. 갖다 놓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서울시에서 이제 하는 건데, 그게 따릉이가 처음에는 야 저거 막 훔쳐가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이럴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편하다고 되게 활성화가 되게 잘 되고 있어서 자전거끼리 지금 사실 하려면은 타이밍이나 네. 따릉이가 잘 되고 있으니까 자전거끼리 활성화가 되면 우리가 자전거를 사서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전거의 단점이 뭐냐면 내가 타고 저기까지 갔다가 예를 들어서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술자리에 가서 자전거 타고 갔어요. 술을 마시고 자전거 타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같은 거는 타고 거기다 놓고 자전거 택시 타고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편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릉이의 장점이죠. 따릉이의 장점이 편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 자전거를 갖고 가면 무조건 집에 가지고 와야 되니까 자전거를 선뜻 타고 나가기가 좀 꺼려지는데, 내가 체력적으로 아니면은 이제 낮에는 그냥 대중교통 타고 갔다가 저녁 때 일 끝나고 올 때는 운동 겸 따릉이 타고 와도 되고, 이제 여러 가지 편도가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박원순시장의 자전거 고속도로 이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구축이 된다면 따릉이도 훨씬 더 활성화가 될 거고, 그러면은 실제로 교통량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뭐 이거랑 이제 좀 개인적으로 박원순 시장에 대한 평을,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런 거라든지 보면은 요즘에 저는 박원순 시장만큼 서울시의 가치를 높이는 사람은 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잘한 점도 인정받을 그러니까 수 있어요. 뭐 박원순 시장이 잘했다가 아니라 박원순 시장이 서울에 사는 거에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뭐 재개발 뭐 재건축 안 한다 하고 뭐 말이 많잖아요. 저는 그 땅값을 올린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이미 서울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사는 거를 좀 더 좋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그 자전거 고속도로도 그렇고 복지 시설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박원순 시장이 서울 집값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이라는 곳이 너무 몰리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전 서울에는 젊었을 땐 살기 좋은데 나이 먹고는 좀 불편하다 라는 느낌, 너무 복잡거리고 나이 먹고는 좀 살기 좀 그래서 그냥 은퇴하고 나서는 그냥 좀 정리하고 약간 좀 교외로 빠져서 좀 여기 좀 여유롭고 편한 데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곳이 서울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근데 박원순 시장이 이런 식으로 자전거 고속도로를 만들고 온갖 그 복지적인 정책들을 하고 하면서 나이 들어도 서울에 사는 게 더 좋아요. 일단 서울이 좋아요. 병원이 네. 잘 돼 있잖아. 그러니까 서울이 너무 편하고 좋아. 서울이 그러니까 최고야. 그러니까 서울에서 나간다는 거가 정리해서 나가는 게 뭔가 인생의 패배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리고 그게 있어요. 서울을 한번 벗어나잖아요. 못 돌아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미지부터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이라는 곳이 그 조금 더 이제 집값을 뭐 이렇게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진짜 그 서울이 보면은 모든 직장들이 다 몰려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직장도 몰려 있는 데다가 살기도 좋아. 뭐 여러모로 다 좋은 거예요. 서울보다 더 좋은 곳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솔직히 얘기를 해서 강남 거기 뭐 잠실 그런 데 가면은 석촌 호수니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실제로 사는 것도 굉장히 좋고 살기도 좋고 쇼핑하기도 좋고 병원 다니기도 좋아, 교통도 좋아, 뭐 젊은이들 살기, 나이 먹은 사람들 살기도 다 좋아요. 강남이 제일 좋아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비싸죠. 그런데 계속 이제 거기다 뭘 짓고 뭘 막 많이 하겠다, 뭐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다 뒤엎겠다 이런 거 다 막아놓고 그 복지시설 같은 거 확충만 계속 해주면은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좋아요. 계속 좋은 그런 곳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저는 이게 어쩌면은 조금 이 자전거 고속도로 이런 것들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이 최근에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저는 다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그 서울시라는 곳이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살기도 마음에 그 이런 복잡거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갈 때 보면은 뭐 그 자연도 있고 문화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게 너무 보여가지고. 실제로 사실 서울하면 되게 그 복잡하고 공해가 심하고 막. 근데 요즘의 서울은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되게 잘 돼요. 여기만 이 동네만 하더라도 벚꽃 벚나무들이 쫙 있고, 여기 안양천, 그다음에 도림천 이런 그 천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의 군데군데마다 이런 녹지 사업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거는 아마 MB 그 전부터도 되게 치밀하게 서울시 안에 녹지 사업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잘 해놔서 서울이 그 전에는 뭐 편하지만 뭐 복잡한 곳 막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여유를 찾을 곳도 되게 많아요. 이게 거시적인 면에서 보면 결국은 경제력이 그만큼 올라온 거고, 네. 올라온 거고, 그 다음에 심시티 같은 거 해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인구수 올리기 위해서 막 짓다가 인구수 딱 차면 그때부터 도시 예쁘게 꾸미는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데, 이제 아까 이제 박원순 시장님의 그런 그 인식이나 그런 거로 잠깐 돌아가자면,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되시려고 하시잖아요. 이전에 대선도 나오셨고. 근데 그렇죠. 박원순 시장님이 하시는 정책은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에서 활동하시던 거의 연장선 같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운동하시던 분들은 대부분 이야기를 해보면 인간의 선의에 많이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선한 의도로 움직이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착한 사마리아인, 그 다음에 뭐 돌을 던져도 뭐 한 명의 증인이 있을 거다, 그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근데 실제로 정책을 해보면 정책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 결국은 체리피커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체리피킹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은 선의에 기대하는 게 아니고 타이트하게 짜여 있고 어느 정도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할 수 있고 옆으로 셀 수 있다라는 그런 시민 사회도 악할 수 있음.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 국민도 나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런 걸 어느 정도 가정한 상태에서 좀 정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아쉽긴 하고요. 근데 뭐 지금 유력 대선 주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 삼선한 사람이 없잖아요. 서울시장. 그렇죠. 네. 근데 참 이분도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가 좋다고 해야 되나? 저는 절대로 박원순 시장님 좋아서 찍은 적은 없거든요. 저는 그 대항마가 좀 없었어. 뭔가 되게 애매해요. 항상 느낌이 나 정말 박원순 좋아 이렇게 왜냐면 찍은 누구 느낌이. 누구였죠? 맨 처음에는 안철수가 갑자기 밀어줬고 그 다음에 네. 오세훈 때문에 네. 나경원, 나경원이랑 이번에 안철수 씨 나오셨어요. 네. 나경원이랑 붙고 최근에 안철수. 네. 그러니까 되게 이게 그 뭐야? 라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근데 그 처음에 안철수 전 대표 대선 후보님이 아름다운 양보를 해서 되게 그때부터 유명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 바라봤던 박원순 시장님은 저한테 약간 선망의 대상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때는 예. 이미지도 괜찮았고. 근데 이제 현실 정치인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호불호가 갈리고 이제 그런 거가 생기는 건데 계속 NGO에 계셨으면 지금 NGO가 최근 몇 들어오면서 좀 많이 혼탁해요. 많이 혼탁해졌어요. 근데 그런 일이 좀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사실. 뭐든지 사실은 지금 우리가 민주노총을 노동자들의 대표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국민들이. 그렇죠. 이미 기득권이다라는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노총도 네. 다 온갖 노총들이 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오래되면 기득권화되고 거기서 고이고 또 깨지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민단체들이 국민들이 고운 눈초리로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예, 분명 거기도 맞습니다. 너무 고여 있는 거죠. 거기서. 자, 아무튼 박원순 시장의 자전거 고속도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전거 이 따릉이가 더 활성화되고 자전거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바깥에 나갈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디서 내려서 거기다가 세워놓고 지하철 타고 또 가다가 뭐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 정말 서울이 훨씬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예, 좀 기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박원순 시장님이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책을 바라봤잖아요. 똑같이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하는 걸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잘 네. 주변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동안 했던 것들이 너무 짜증나가지고 이번 거는 차라리 난 거 같다는 거야. 자전거 이거는 진짜 이런 거라도 하지. 어차피 돈 쓸 거. 어차피 돈 쓰려고 맘먹으면 못 말리거든요. 그렇죠. 엉뚱한데 돈 쓰는 것보다 이게 낫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리고 서울에 돈이 좀 많아요. 네. 서울에. 저는 그러니까 서울이 돈이 많아가지고 뭐, 돈이 많아서 그래. 예. 좋은 거 하면 좋은 건데. 예, 저도 그래서 모르겠네요. 엉뚱한 거에 돈 쓴 적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그래서 차라리 요건 돈 쓰려고 마음 먹으면 쓰거든요. 이게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고. 엄마 뭐 지켜봐야죠. 그리고 저 절대 싫어하지 않아요. 네, 절대 박원순 시장님 싫어하지 않아요. 저는 좋아했는데 요즘 싫어요.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싫어. 저는 딱히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절대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저는 저 싫어하지도 진짜 않는데. 버스 예, 중앙차로 뭐 이런 것처럼 환승 뭐 이런 것처럼 서울을 살기 좋은 걸로 바꾸는 하나의 이 랜드마크가 자전거 도로 막 이렇게 정말 성공적으로 비용도 좀 아끼고 해서 잘 되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 이야기 다뤄봤습니다.